고기 풀에 있네. 아, 땡겼다 놨어 내가. 내가 땡겼다 놨어. 다시 먹어줄까? 아,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입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는데 잡아야 해줄 텐데 말이지. 고기 있잖아. 풀에 있었어. 그대로 와라. 한 마리 낚았습니다. 뭐라고요? 수초라는 이름의 고기 아니냐고요? 여기서 입질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저는 저기서 문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쇽쇽 확인한 다음에 한 마리 딱 낚아냈습니다. 뭐 짠챙이 잡고 말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얘도 베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울티 베스. 역시 여지 없군요. 예. 아, 지금 쇼핑 시간인가요? 아이 그럼요. 이제 한 마리 잡았으면 바로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못 잡아서 어떡하지? 못 잡아서 어떡하지? 오늘 이 얘기를 준비해왔는데 바로 베이트피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치 3인치로 낚시를 하다 보면 참 잘 물지 않습니까? 뭐 꼭 매치 3인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더블린 거 많이 쓰시죠.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되는 스트레이트형 웜들을 풀리그를 다 캐스팅해서 딱 던지면 뭐 사실 다 잘 문단 말이에요. 이런 강 중류도 중상류도 잘 물고 강하구에서도 잘 물고 뭐 호수에서도 잘 물고 뭐 댐에서도 잘 물고 저수지도 잘 물고 다 잘 문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끔 이런 프리리그 세팅 하나면 뭐 모든 고기를 다 낚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프리리그 되게 잘 무는데요. 이런 스트레이트 웜을 이용한 프리리그는 도대체 왜 잘 물까요? 잘 무는 이유 단순합니다. 저렇게 생긴 베이트피쉬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저서종이라고 불리우는 물고기들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런 강에서 주로 이제 역할이 베이트피쉬를 담당하는 거죠. 저서종은 뭐 주로 이런 강 중상류에는 뭐 외매치라든지 돌마자라든지 뭐 그런 물고기입니다. 이건 좀 되네요. 아이고 빠졌다. 잘 나오네요. 잘 나옵니다. 풀 앞에 고기 있는데요, 피디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라니면 풀이라고. 돌멩이 고기가 없나 본데? 풀에 있나 보다고. 어쨌든 하던 얘기 계속하면 이런 강의 중상류부터 강하류까지 프리리그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갖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흔히 저소종이라고도 불리는데 외매치라든지 아니면 뭐 돌마자라든지 또 왔네요. 그냥 때려볼까요? 왜 이렇게 입질이 잘 들어오지? 아니 뱉었어 이번에. 나이스. 앞에 떼짱이 있어서 으쌰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조금 더 커졌네요. 왜 이렇게 잘 나와? 아이고 이게 잘 나오네요. 예. 뭐 시즌 오프 뭐 많이들 하세요. 저는 조금 더 잡아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에 또 왔어. 너는 그냥 건드는데 이거? 너 먹었니? 이거 보세요. 나오면 되는 겁니다. 베스 별거 없어요. 네. 아까 여기 밑에서 낚시할 때 제가 좀 쫄았어요. 아니 고기가 안 물더라고 강바닥에서. 돌멩이 고기가 없나 본데? 풀에 있나 보다. 그럼 돌이 없으면 이 친구들이 어디 있지? 그럼 뭐 풀에 얼굴 짱 받고 있나? 풀에 딱 와서 던졌더니 여지없이 딱 물어주네요. 어쨌든 아직 계속 던지면 자꾸 물어가지고요. 안 던지고 얘기 좀 할게요. 조금 건방졌나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나오잖아. 이런 프리리그가 던지면 참 잘 문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프리리그만 있어도 낚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참 잘 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프리리그와 비슷한 움직임을 갖는 베이트피쉬가 있어요. 강상류, 중류, 하류, 그리고 호수든 뭐 저수지든 아니면 뭐 댐이 됐든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잉어과 우리가 흔히 매치라고 부르는 뭐 외매치나 아니면 뭐 돌마자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죠. 뭔가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해서 10cm, 저는 한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되는 길이에 생긴 것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생겼어요. 그래갖고 하는 움직임도 캐스팅을 해서 슝 던져갖고 살살 끌어주면 이 친구들이 딱 움직이는 게 돌마자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외매치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먹던 거니까, 저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던 거니까 볼륨도 비슷하고 움직임도 비슷하니까 크게 의심하지 않고 툭 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망두걱과 친구들도 그렇게 생긴 고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호수에 사는 뭐 미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겼죠. 길이도 뭐 12cm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 좀 대부분 좀 작죠. 손가락 한 2마디쯤 되는데, 뭐 좀 큰 것들은 이런 3인치 매치 같은 형태로 생겨서 움직이는 것도 비슷해요. 뿅뿅뿅 뿅뿅뿅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프리리그와 비슷한 움직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들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하구에 가면 민물 검정 망둑이라는 물고기도 있거든요. 그 친구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뭐 이름에서 딱 알다시피 검정 망둑, 검정색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강하구에 가서 탁한물이 가면 검정색 스트레이트 잘 쓴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5번? 그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시커먼 색깔들을 제가 쓰는 이유는 사실 그런 데 있습니다. 뭐 실제로 써보면 효과도 좋고 매치 더 베이트에 컬러도 살짝 가미된다,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망두거류, 그러니까 민물 검정 망둑이나 아니면 미러 같은 물고기들, 우리 강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거든요. 그런 물고기나 강에 중류나 상류 쪽에 가서 외매치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돌마자 같은 물고기들이 베이트피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매치 더 베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리그로 스트레이트 한 마리 더 던지면 나와. 오, 고기가 작다. 이거 봐. 고기가 쬐깐하구나. 넣으면 입질 하는데 내가 쬐깐해. 아니, 여기 입질이 계속 들어와서요. 여기다 던져놓고 기다리면서 얘기를 좀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그러면 뭐 외매치나 돌마자를 흉내내는, 혹은 그런 뭐 망둥어과들, 미러나 검정망둑을 흉내내는 그런 프리리그 말고 다른 베이트피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만나는 베이트피쉬는 사실 강에서는 살치, 치리 같은 그런 물고기들이죠. 강의 중상류로 올라오면 피레미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흔히 민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민호라고 부르는 그런 물고기들이에요. 길쭉길쭉한 그런 물고기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낚시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스포를 했는데 맞습니다. 민호입니다. 저크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되게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물고기들은 종류도 많고, 자꾸 입질이 들어오네. 툭툭툭 쳐요. 뭐가. 이거 봐. 일단 걸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배스 요만할 것 같은데. 쳤어요. 패스! 짠! 바늘을 9개나 준비했다고, 널 위해. 제가 한 마리 더 낚아냈습니다. 아니 사실 여기는 제가
저크베이스로 낙하했다기보다는 웜으로 반응이 있길래 저크베이스 던지면 100% 때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저크베이스를 휙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딱 꺼냈네요. 이 친구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OSP의 바루나인데요.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떤 베이트 PC를 좀 흉내내는 걸까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노란색 점이 있어서 섬진강이니까 약간 은어를 생각해서 제가 이 색깔을 준비하긴 했는데, 사실 은어는 약간 계절이고 이 도대체 어떤 물고기를 흉내낸다, 어떤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을 때릴까요? 예, 맞습니다. 주로 우리가 민호라고 부르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물고기들인데요. 강의 이런 중상류 지역에서는 피레미가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호수나 큰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큰 댐에서는 살치나 치리 같은 물고기들을 담당을 하죠. 강 하구에도 살치가 많아서 붕어 낚시 하다 보면 살치가 엄청 덤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강 하구나 이런 강의 중상류나 아니면 큰 댐이나 아니면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베이트 피시 중에 하나가 살치 내지는 치리 내지는 피레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저크베이, 이런 딱딱한 이런 하드베이트도 하드베이트이지만 우리가 5인치쯤 되는 스트레이트라든지 아니면 4인치 정도 되는 스트레이트 웜들을 사용을 해서 하는 소프트 저크베이트 낚시도 대충 그런 곳에서 어떤 매치더 베이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칠이나 살치 같은 경우에는 한 20cm까지도 자란다고요. 20cm면 거의 한 뼘이잖아요. 이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게 작게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레미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요만하면 다 자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피레미가 한 대충 한 100mm 초반, 그리고 살치 같은 경우에는 한 20cm 가까이도 자란다고 하니까 대충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강하구에 가면 이런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주로 먹이고기가 되니까 이런 저크베이스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주 똑똑하고 아주 멋진 루어 낚시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크베이스는 피레미나 치리 아니면 살치 이런 거고, 프리리그는 메치류나 아니면은 그런 망둥어류를 좀 이렇게 흉내낸다.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베이트 피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주요 이제 베이트 피시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베이트 피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생활상을 갖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걸 낚시에서는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블루길입니다. 블루길은 1969년에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수입이 됐대요. 다들 이게 고향이 북미니까 베스랑 같이 왔나 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식이 됐는데 외래종이죠. 근데 사실 낚시를 하다 보면 우리 낚시꾼들을 정말 많이 괴롭힙니다. 이렇게 잔입질 톡톡 흔히 블루길 입질이라고 하는 호도독 이런 입질도 해주기도 하고, 자꾸 루어를 건드려 가지고 좀 짜증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블루길이 베스한테는 정말 주요한 베이트 피시 중에 하나가 돼요. 주로 어디서? 블루길이 많은 곳에서. 블루길은 주로 이제 댐에서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하천에도 제법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이나 댐이나 아니면 큰 저수지에서 주요한 베이트 피시가 되죠. 대충 산란기가 한 6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베스보다 조금 늦게 산란을 합니다. 항상 제가 봤을 때 블루길도 산란 행동을 하거든요. 조그마한 알짜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친구들도 이렇게 암컷들 불러 가지고 존나 비벼 좋은 시간을 했습니다. 어쨌든 베스 알짜리가 끝나는 시즌쯤 가면 이렇게 딱 가서 보면 베스 알짜리 있었던 그런 주변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알짜리들이 이렇게 뿅뿅뿅뿅 있어요. 그 알짜리가 뭐냐면 블루길 알짜리입니다. 저는 블루길이 산란 행동을 하는 걸 본 적도 있거든요. 똑같아요. 이 몸이 막 벌게진 이 시원하게 막 화려해진 블루길이 딱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걸 다 방어합니다. 근데 얘네 되게 웃긴 게 약간 뭔가 그 연립주택식이야. 아파트 공동주택식이라서 좁은 영역에 여러 개 놓고 서로를 마주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짜리를 만들고 알을 낳는데요. 암컷이 들어와서 알을 낳으면 수컷이 또 알짜리를 지키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도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산란이 딱 끝날 때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산란을 딱 시작할 때 베스가 산란기가 끝나고 이제 회복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왕성하게 사냥을 할 때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필이면 어디에 있냐면요, 직벽이나 안방 같은 데를 알짜리로 되게 선호하거든요. 아니면 꼭 구조물이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무나 풀 밑에 이런 곳에 바글바글 떠 있는 거 되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먹으러 오는 베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블루길이 많이 보이면 블루길을 이용한 낚시를 하는데 제일 뭐 손쉬운 방법은 블루길 모양의 웜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OSP에는 SS길이라는 블루길 형태의 이렇게 다 동글납작한 그런 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웜들은 이게 딱 캐스팅해서 떨구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스파이럴 폴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슉슉슉 뒤집는 온갖 방정맞은 블루길의 움직임을 다 흉내낼 수 있는데 그런 웜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저만이 이제 좀 알고 있는 것 하나 꿀팁을 방출해 보자면, 저는 사실 러버지그를 어느 순간부터 블루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어요. 꿀팁베스가 초기에, 아주 극초기에 제가 뭐 러버지그는 약간 각광 이미테이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블루길 이렇게 보다가 러버지그를 달아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그때마다 블루길이 보이면 거기다 던지면 되게 잘 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블루길 근처에다가 러버지그를 던지면 베스가 꿀떡꿀떡 받아먹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블루길이 이렇게 다운샷 같은 거 딱 던져주면, 몸 같은 거 던져주면 쪼르륵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 쪼르륵 따라 내려가는 모습이 러버지그를 딱 던졌을 때 쪼르륵 들어가는 모습하고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트레일러 웜까지 달아주면 팔랑팔랑 하면서 꼬리 막 흔들면서 내려가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해서, 희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부피감도 비슷하고 실루엣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러버지그로 블루길이 보이면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 여름에 꼭 써먹으세요. 그럼 여름에 블루길이 보일 때 다른 건 방법이 없나요? 네, 또 한 가지 루어가 있죠. 블루길을 흉내낸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크랭크베이트입니다. 벌써 눈치채고 빨리 형근아 크랭크베이트 말해 이러고 있었을 텐데, 크랭크베이트이 블루길하고 사실 일단 크기도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실루엣도 거의 완벽하게, 사이즈도 거의 완벽하게 비슷하잖아요. 블루길 대충 손가락 한 요만 하니까 크랭크베이트 대충 요만 하잖아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이즈에 블루길만한 크랭크베이트이 정말 많은 걸 봐서, 블루길이 메인 베이트 표시가 되면 크랭크베이트도 좀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뭐가 있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크랭크베이트가 리트리브로 나오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일단 블루길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물칼칼. 제가 올 여름에 물칼칼에서 크랭크베이트로 재미를 좀 봤잖아요. 뭐 섀도움도 던지고 그랬지만, 크랭크베이트 우리 전재열 선수가 물칼칼에 던져갖고 연타로 고기를 막 꺼내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런 물칼칼이 사실 그 밑에 있는 고기들이 정말 다른 고기들도 되게 많겠지만 블루길이 생각보다 그 물칼칼에 많이 있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유튜브 어느 분 보니까 물칼칼에다가 쪽대로 쫙 밀었더니 그 안에서 막 블루길이 트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블루길과 매치더 베이트를 해서 물칼칼에서 크랭크베이트이 많이 나왔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 영상을 보고 저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블루길은 물칼칼에서도 먹히고, 댐과 호수의 그런 직벽 라인에서도 잘 먹히고, SS길 같은 동글납작한 웜들을 이용해서도 잘 먹게 만들 수 있는 낚시에 아주 도움이 되는 매치더 베이트, 주요 베이트 피시 중 하나입니다. 아니 현금매, 그러면 뭐 블루길밖에 없나요? 또 있습니다. 블루길 말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베이트 피시가 있죠. 블루길처럼 생태를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낚시에다가 아주 이롭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베이트 피시가 있습니다. 바로 빙어죠. 빙어 막 엄청 물 깨끗하고 막 되게 막 청정수 저수지에만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토종 빙어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빙어는, 우리가 흔히 보는 빙어는 우리나라의 토종 빙어가 아니라고 해요. 그것도 베레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유전자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토종 빙어가 서식하는 곳은 아주 드물게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빙어들은 사실 장소도 그렇게 안 가리고, 그리고 수질도 그렇게 잘 안 가립니다. 그래서 강하구에서도 되게 많이 난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평택호라든지 시화호라든지 이런 곳에서 빙어가 톤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빙어가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빙어가 제법 난다고 해요. 뭐 물론 댐에서도 많이 잡죠. 그 정치망을 이용을 해서 큰 댐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큰 저수지도 빙어가 제법 있는 저수지들이 있어요. 그런 저수지들 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하구에도 빙어가 제법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빙어를 이용한 낚시를 하면 그 베스를 좀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눈치채고 계시죠? 이런 대표적인 루어는 알라바마 리그가 있어요. 알라바마 리그 이렇게 와이어가 쭉쭉쭉쭉 있고, 거기에 여러 개의 쉐드를 이렇게 달면 하나의 베이트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이트볼을 공격하던 습성을 갖고 있는 베스를 유인해서 낚아낸다. 아주 쉬운 낚시 방법이죠. 근데
이게 초가을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겨울로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걸로 봐서는 흑꽁치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쌀보리 같은 느낌으로 베이트볼을 때려서 먹는 게 반복되다 보면 비슷한 것만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가을에는 게임 뛰다 보면 알라마리그 막 라이브 스코프로 막 이렇게 보면서 물어라 해도 잘 안 물다가 겨울만 돼서 수온이 딱 떨어지고 시야가 확보가 되고 베이트볼이 많이 보이는 계절이 되면 막 빵빵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그렇군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빙어가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이런 단체 방어 시스템, 단체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가동을 합니다. 베이트볼을 만드는 그런 습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라마리그를 이용해서 고기를 낚아낸다. 아주 신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빙어는 이거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태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고기를 낚아낼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빙어의 산란입니다. 이 빙어는 산란기가 되게 일러요. 되게 이른 봄, 한 3월 정도 수온이 되게 높지 않을 때 빙어라는 이름에 맞춰서 뭔가 이 아직 얼음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추울 때 3, 4월에 물 흐름이 조금 있는 얕은 곳, 그리고 그 물 흐름이 조금 있어서 얕지만 뭔가 바닥에 뻘 같은 것이 쌓이지 않는 작은 자갈이나 모래 등에다가 산란을 한다고 해요. 벌써 눈치채셨죠? 그래서 그런 곳이 주변에 있다면 빙어가 사는데 그런 곳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안다면 베스를 낚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빙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마리수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베이트볼들이 그런 산란 여건이 맞는 곳으로, 얕은 곳으로 소상한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올해 인폴이 그겁니다. 예. 아주 베스 밭이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빙어도 보여드리고 몇 년 전 선거교, 예, 임실신평청 기억나시죠? 스피너벨 빵빵, 그게 바로 빙어를 이용한 패턴입니다. 빙어가 이렇게 작은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알을 낳으러 이렇게 소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무리를 흉내낼 수 있는 스피너 베이트 같은 루어도 괜찮고요. 작은 사이즈의 저크 베이트 아수라가 있습니다. 예, 아수라 2. 그래서 제가 올해 또 아수라 2로 또 베스 쓴 것 같은데 밑걸렸나? 그래서 딱 잡았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산란기를 맞춰서 산란을 하러 올라오는 빙어를 먹으러 오는 베스를 낚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빙어의 산란을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대충 시기는 3, 4월에 물이 유입되는 흐름이 조금 있는 바닥이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진 곳에 낚는다고 해요. 물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흐름이 조금 있어야 돼요. 막 콸콸콸 이건 아니고요. 흐름이 어느 정도 유속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낚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어의 산란을 잘 생각을 해보면 빙어는 알라마 리그로도 낚아낼 수 있지만 저크 베이스로도 낚아낼 수 있고 그리고 스피너 베이스로도 그런 흉내를 싹 내서 봄에 재미 볼 수 있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 겨울 알라마 리그도 써보시고 내년 봄 재밌게 낚시하는데 이용해 보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베이트 피쉬 이야기를 컨텐츠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일단 한 마리 잡고 요만한 친구들은 진짜 잘 나오네요. 풀 앞에서 매치로 낚았어요. 근데 제가 이 베이트 피쉬 이야기를 컨텐츠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그 바루나로 간척 화구에서 공기 엄청 잡는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에 댓글에 야 이거 보고 가봤자 어차피 안 나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타이밍 맞추면 좋은데 근데 저희가 그거를 가봤더니 고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생태가 되게 특이한 물고기였습니다. 줄공치가 매년 가을만 되면 왜 이렇게 강하고 낚시가 잘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줄공치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줄공치가 특이한 일생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일단 이 줄공치가 학공치랑은 완벽하게 다른 물고기입니다. 뭐 그 종은 상당히 좀 가까운 편이긴 한데 이 학공치는 우리가 회로 먹는 학공치는 50cm까지 자라고 바닷물고기예요. 근데 이 줄공치는 20cm까지만 자라고 민물과 짠물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완전히 육봉형이 되기도 해요. 완전 육봉형은 뭐냐면 민물에서 태어나서 민물에서 살다가 민물에서 알 낳고 계속 살다가 그러다 죽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줄공치는 육봉화도 되는 그런 물고기인데요. 생태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생태를 조사해보다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일단 산란기는 5, 6월이래요. 5, 6월에
강하구의 수초나 아니면 기수역의 해초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면 이제 다시 이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 강으로 올라와서 일생을 하는데요. 강에서 살다가 다시 가을이 되면 내려간다고 해요. 강하구 쪽으로. 그래서 바다를 향해 가다가 막혀 있으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우리는 이제 바다로 가야겠어. 얘들아 바다로 가자 하고 야 들어가자. 나가자인가요? 어쨌든 들어가자 하고 이제 바다로 와르르 모여가면 딱 막혀 있는 거죠. 왜? 뭐 하구뚝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든지 어쨌든 막혀 있으면 거기에 줄공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추석 때 우리가 고향 가다가 차가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럼 거기에 밥상을 차려놨군.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들어오는 베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공치가 이렇게 가을이 돼서 수온이 떨어지면 가을을 느끼고 그렇게 뭐 바다로 내려가기 위해서 와르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서 거슬러 올라와 살다가 가을이 되면 바다로 내려가는 습성, 그 습성 때문에 그 강하구에는 그렇게 줄공치들이 많게 되고 그 줄공치가 많아져서 강하구는 가을에 낚시가 잘 되더라 라는 거죠. 역시 이 줄공치도 뭐 흉내낼 수 있는 루어로는 바로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나와. 예, 보여드렸으니까 뭐 딱히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뭐 그 길쭉길쭉한 스트레이트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엔 볼륨만 비슷하다면 뭐 섀도우 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패턴은 그런 어떤 사냥하는 패턴과 그리고 실루엣, 볼륨감이니까 그걸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하구에 그 계절에 낚시가 잘 되는 건 줄공치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줄공치들은 추석에 집에 가기 위해 내려가다가 다 거기 모여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누가 시즌 오프래?